안녕하십니까. 전북대인 여러분의 알찬 캠퍼스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는 보은대학 방송은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을 방송 기념으로 해서 매일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월 12일 화요일 오늘의 점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 UBS 뉴스입니다. 신입생 여러분, 오리엔테이션은 어떠셨나요? 혹시 요즘 논란이 된 꼬학생 예비와 MT 장기자랑에 관한 안내는 들으셨나요? 전북대학교 방송국에서는 신입생에게 반강제적으로 요구되는 장기자랑과 꼬학생 예비 납부에 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선진적인 대학 문화를 만들기 위해 재학생, 신입생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공고입니다. 우리 전북대학교 학군단에서는 새로 입학한 신입생과 2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2019년도 학군사관 후보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군사관 후보생 제도는 대학 3, 4학년 때 기초적인 군사교육을 이수하고 대학 졸업과 동시에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년 4개월간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 후 취업이 보장되는 우수한 장교 양성 제도입니다. 자기 발전은 물론 미래를 이끌어갈 훌륭한 리더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지원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북대 학군단 063-270-361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호국의 간성이 되고자 하는 많은 학생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공고입니다. 전북대학교 헌혈의 집에서 전열 헌혈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전열 헌혈에 참여해주시는 분들은 메가박스 영화 관람권과 일반 기념품, 문화상품권과 5,000원 일반 기념품, 일반 기념품 1+1, 충전식 손난로 중에 선택하여 상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사는 3월 7일 목요일부터 3월 13일 수요일까지 진행되오니 전북대학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채영입니다. 지금 시각은 1시 14분입니다. UBS.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방송국 UBS. UBS 오피니언 시간입니다. UBS 오피니언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개강하고 일주일이 지난 지금 깨끗한 하늘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국가에서 사회재난 항목에 추가할 만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번 동아리 홍보 부스에서 마스크를 나눠주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고 길을 걷는 학우들의 얼굴에 마스크가 착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캠퍼스를 둘러보면 건물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미세먼지가 자욱하게 내려 많은 학우들이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했는데요. 개인이 직접 구매한 마스크도 있었지만 동아리 홍보 부스 기간에 동아리에서 자체적으로 나눠준 마스크인 경우 마스크에서 나오는 비닐 쓰레기가 잘 처리되지 않아 캠퍼스 바닥에 나뒹구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를 끼는 것도 좋지만 그에 따른 쓰레기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우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UBS 오피니언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6일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이 다음 달 8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도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직계가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 제3자 통신, 접견 금지, 보증금 10억 원, 자택주거 제한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경호원 및 수행비서 등과 접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재판부는 이를 승인하였지만 동시에 경호원 등을 통해 재판 및 사건과 관계된 인사들과 접촉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가사도우미 2명과 접촉하는 것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일부만 허용한다는 답을 내놓았는데요. 이에 가사도우미까지 접견을 신청하는 것은 구속 전과 똑같은 자택 생활을 누리려 한다는 비판 여론과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떠한 행보를 걷는지, 보석이 된 상태에서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지 그를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UBS 오피니언을 마칩니다. 저희 전북대학교 방송국에서는 매주 월, 화, 수, 목, 주 4회 1시 10분부터 1시 50분까지 오디오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점심에는 전대인에게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생생하게 알려주는 역사방송 어제가, 화요일에는 전대인들이 접해보면 좋을 영화, 드라마 리뷰 방송 필름 토크가, 수요일에는 아이돌들의 명곡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해주는 금주의 아이돌이, 목요일에는 뉴스를 소개하고 대학생의 시선에 맞추어 보다 더 알기 쉽게 전달해주는 뉴스 코멘터리가 방송됩니다. 하고 여러분의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UBS 바쁘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안식처를 찾곤 하시나요?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다든지 혹은 혼자서 시간을 보내곤 하지 않나요?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넘쳐나는 작품들 중에서 어떤 것을 봐야 할지 하는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나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쁜 시간 속에서 소박한 마음의 안식처를 만들어주고 싶은 한 학기를 함께하며 철저히 일반인 시선으로 다가가는 리뷰 방송 필름 토크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강 첫 주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네요. 3월 4일부터 7일까지 구정문에서 여러 동아리들이 신입생을 모집했었는데 전북대학교 여러분들은 하고 싶었던 동아리 활동 즐겁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개강 이후 우리에게 큰 이슈로 다가왔던 일이 있었죠. 원래 개강을 하고 나면 맑은 하늘에 포근한 날씨를 만끽할 수 있었던 예정과는 다르게 평균치를 훨씬 웃도는 미세먼지 수치로 우리나라는 곤욕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는 마치 안개가 낀 듯한 자욱한 캠퍼스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학우들이 기침하면서 괴로워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3월의 맑은 하늘을 볼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앞서기도 하네요.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많이 회자되었지만 현재는 조금 잊힌 작품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작품과 연관된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3월 셋째 주 필름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화에 나온 수록곡들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노래를 들으신 분들은 바로 알아맞히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필름 토크에서 가지고 온 영화는 뮤지컬과 원작 소설로 아주 유명한 작품인 레미제라블입니다.
레미제라블은 19세기 초 프랑스의 유명 소설가이자 정치가인 빅토르 위고의 작품으로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작품이기도 합니다. 영화 레미제라블은 빅토르 위고의 원작을 모티브로 하면서 이에 뮤지컬의 노래를 입힌 영화로 158분이라는 비교적 긴 상영 시간을 가진 영화입니다. 또한 영화 레미제라블은 18세기 프랑스 민중의 모습을 잘 표현한 영화이기도 한데요. 영화를 이해하기에 앞서 소설 레미제라블의 모티브가 된 프랑스 혁명 중 6월 봉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영국 혁명, 미국 독립전쟁과 같이 세계의 3대 시민혁명으로 손꼽히는 혁명 중 하나입니다. 그중 프랑스 혁명은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건으로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프랑스 혁명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가진다로 제1조항을 시작하는 인권 선언을 낳기도 합니다. 이는 현대 민주주의의 뿌리가 된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등에 크게 기여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큰 역사적 의의가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작가와 프랑스 6월 봉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작품의 근간이 되는 프랑스 6월 봉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알려진 사건으로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 1830년 7월 혁명, 1848년 2월 혁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프랑스의 시민혁명은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오해하는 것으로 레미제라블에서 나온 프랑스 혁명의 내용이 프랑스 7월 혁명을 다루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레미제라블에서 나오는 사건은 1830년 7월 혁명 이후에 1832년에 일어난 왕당파에 대한 공화파의 항쟁인 6월 봉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830년 7월 혁명으로 부르봉 왕가의 샤를 10세가 퇴위되고 루이 필리프가 프랑스 국민의 왕으로 뽑혔지만 7월 혁명의 핵심 세력이었던 공화주의자들의 눈에는 왕에서 다른 왕으로 교체된 것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1832년 무렵쯤에는 피는 자신들이 흘렸으나 루이 필리프를 옹립한 기회주의자들에게 의해 혁명을 탈취당했다고 생각하는 공화주의자들이 팽배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나폴레옹 1세의 패배를 아쉬워하는 보나파르티스트도 부르봉 왕가를 지지하면서 샹보르 백작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정통 왕정파도 7월 왕정체제에 불만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봉기에 앞서서 1827년부터 1832년 무렵에 흉작, 식량 부족, 물가 상승과 콜레라의 유행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재앙이 정부가 우물에 독을 탔기 때문이라는 루머가 퍼져나갔고 이 재앙은 2명의 국가 유명인사도 함께 데려갔는데 수상인 카지미르 페리에가 5월 16일에 사망했고 나폴레옹 휘하의 장군이자 자유주의 정치인이었던 장 막시밀리앙 라마르크가 6월 1일에 사망한 것입니다. 보수파였던 페리의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진 데 비해 하층민에 대해 온건한 태도를 보이고 국제적인 공화주의 운동을 지지해 공화주의자들의 민중의 존경을 받았던 라마르크의 장례식은 반정부의 기운을 짙게 만든 것입니다. 공화주의자들은 6월 5일 라마르크 장군의 시민 장례식에서 장례 행렬을 바스티유 광장으로 이끌면서 거사를 일으킵니다. 장례 행렬에는 공화주의자와 독립주의자에 대한 탄압을 피해서 혹은 일 때문에 온 폴란드인, 이탈리아인, 독일인 등의 외국인과 어린아이도 함께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시신이 안치된 곳 옆에 모여들었고 라마르크가 죽기 전 폴란드와 이탈리인들의 자유를 강하게 지지하고 옹호했다는 내용의 연설이 낭독되었습니다. 군중 중 몇몇이 붉은 길을 흔들면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이라는 구호를 외치자 장례 행렬은 곧 반정부 시위대가 되었고 군인들은 발포하기 시작하며 봉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봉기는 시위대가 뿔뿔이 흩어지면서 실패로 돌아갔고 얼마 안 가 시위대는 저항의 동력을 모두 소진하고 봉기는 끝이 납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Taking that
네, 영화 레미제라블은 원작 빅토르 위고가 1862년 출판한 소설 레미제라블의 모티브를 두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빅토르 위고는 프랑스의 낭만파 시인으로서 극작가이자 소설가이며 정치가였습니다. 그의 유명한 소설로는 불후의 작품이라 손꼽히는 노트르담 드 파리와 장편소설인 레미제라블이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가 16년 동안 집필했다고 알려진 레미제라블은 그 집필한 시간만큼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레미제라블의 원판을 접한 사람은 그 엄청난 소설의 길이에 놀라곤 한다고 합니다. 영화 레미제라블에서 다루는 장발장의 내용은 소설의 3분의 1 정도의 분량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3분의 2는 당시 19세기 프랑스의 생활상과 억압받는 민중들의 모습을 그려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자세하고 방대하여 장발장을 포함해서 아주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으며 상당히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를 묘사하고 있어서 소설을 완독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빅토르 위고는 1832년 6월 5일 당시 튠르리 정원에서 희곡을 집필하고 있다가 레알 방향에서 나는 총소리를 듣게 됩니다. 공원은 인적이 끊겼고 공원 관리자들은 위고를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문 자물쇠를 열어줍니다. 위고는 집으로 뛰어가는 대신 이미 파리의 절반이 군중들에게 점령당했다는 것도 모르고 빈 거리를 가로질러 소리를 따라갑니다. 하지만 도시는 바리케이트로 막힌 상태였고 몸을 피할 곳을 찾다 기둥 사이로 몸을 숨깁니다. 그로부터 15분쯤이 지난 후에 총격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후 1862년에 첫 출판된 레미제라블에는 봉기의 소곡이 되는 기간부터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인물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나폴레옹 1세가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한 해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어 6월 봉기 중에서 클라이막스를 맞이합니다. 19세기 공화주의 운동가들은 주장에 대한 거침없는 묘사는 위고가 의심할 나위 없이 혁명의 우호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레미제라블은 상대적으로 관심과 논의가 적었던 6월 봉기와 그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다룬 몇 안 되는 작품이며 이 가상의 소설 덕분에 6월 봉기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프랑스 국민들조차 레미제라블의 원전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 적어지고 6월 봉기의 과정을 아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1991년에 쓰인 기사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이 기사가 쓰인 20년이 조금 더 지난 시간에 영화 레미제라블이 개봉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다시 6월 봉기가 사람들 앞에서 비추어지기 시작했고 소설 레미제라블은 다시 한번 밖으로 나와 빛을 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There was a time when men were kind. 네, 지금까지 레미제라블의 모티브가 되는 사건과 소설에 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영화 레미제라블은 2012년에 개봉한 작품으로 7년 정도의 얼핏 보면 꽤 시간이 흐른 작품이기도 한데요. 주인공인 장발장이 가석방되고 난 후에 미리엘 주교의 물건을 훔치고 용서를 받고 새 사람이 되기를 결심하는 장면을 시작으로 장발장의 이야기를 포함하여 여러 인물의 복잡하게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중 미혼모로 어린 딸 코제트를 데리고 있는 판틴 역으로 출연한 앤 해서웨이가 부르는 I Dream the Dream은 영화를 보는 여러 관객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공화파인 미리우스가 코제트와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이를 두려워하며 계속 거처를 옮겨가는 장발장의 도피와 이후에 6월 봉기 도중 상처 입은 마리우스를 데리고 하수구를 빠져나오는 장면은 1832년 당시 파리의 모습과 점점 변화되어가는 장발장의 마리우스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마크르 장군의 장례식에서 나지막이 울려 퍼지는 노래는 마치 관객들이 19세기 파리 민중혁명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줄 정도로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웅장한 느낌을 선사해 줍니다. 거기에 배우들의 명연기는 말할 것도 없겠죠. 또한 영화의 제목인 레미제라블은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의 배경이 되는 19세기는 연이어서 시민혁명이 일어나던 혼란의 시기였는데요. 사람들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채 자신이 어떻게 될지도 불안에 떨어야 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사회상으로 인해서 당시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신념과 당파 또는 생존을 위해서 아무리 가족관계라 해도 서로를 비방하고 대립하는 행위가 만연하던 시기였습니다. 자신의 조카들을 살리기 위해서 빵을 훔치고 감옥에 가게 되는 장발장의 인생과 자신이 지지하는 당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위를 내친 질노르만과 이에 경멸을 느낀 손자 마리우스가 할아버지와 대립하면서 공화파 사람들과 함께 6월 봉기에 참여하는 모습은 그 당시 19세기 프랑스의 상황을 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 노래 들으시고 마지막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영화 줄거리의 구성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우리는 영화를 감상하는 관전 포인트 중에서 핵심 3가지를 잡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용서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의 제목 레미제라블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사회 안에서 서로를 불신하고 견제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 서로의 인간으로서의 본질을 잃게 된다는 데서 작가 빅토르 위고는 이 사람들을 모두 불쌍하다고 표현했습니다. 미리엘 주교가 장발장을 용서하고 마리우스와 코제트가 장발장을 용서하며 장발장이 형사 자베를 용서하는 것은 이 불쌍한 사람들이 용서받음으로써 달라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형사 자베르의 고뇌와 자살인데요. 자베르는 형사로서 국가의 법대로 행동을 판단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자베르는 형사로서 장발장을 다시 찾아가 감옥에 가둬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는 한 명의 프랑스 시민이기도 하면서 시민들의 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중 장발장을 체포해야 한다는 그의 의무감과 프랑스 민중을 위해서 노력하는 장발장을 보고 그는 고뇌에 빠지게 되고 결국 장발장을 놓아주고 자살을 택하게 됩니다. 이는 당시 정부를 위해서 일하던 공직자로서의 그와 한 명의 프랑스 시민으로서의 자베르를 대조되게 하면서 그 시대에서 개인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발장이 코제트에게 집착하는 이유입니다. 장발장은 판틴의 요청으로 코제트를 입양한 이후로 마리우스가 그가 사랑하는 코제트를 보기 위해서 올 때마다 거처를 옮기며 코제트에게 집착하는데요. 이는 장발장이 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틴이 그를 믿으면서 그에게 자신의 딸 코제트를 맡기면서 그는 코제트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계기가 되기 위해 코제트를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집착하다가 마지막에 마리우스와 코제트의 혼인을 허락하게 되고 그들에게 진실을 털어놓으며 숨을 거두는 것으로 영화는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노래 들으시고 오늘의 필름 토크 마치겠습니다. 셋째 주 오늘의 영화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다음 주에도 작품들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전북대학교 여러분들 오늘도 활기차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UBS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심재훈, 기술의 이주영, 그리고 진행의 저는 김채영이었습니다. 캠퍼스 내 길가에서도 학생회관 옆에도 중앙도서관에서도 항상 보이는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길가에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들. 중앙도서관에 산처럼 쌓여있는 쓰레기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진 않으셨나요? 분리수거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쌓여있는 쓰레기들을 보진 못하셨나요?
내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쌓아두는 것이 캠퍼스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사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한 걸음 실천하는 것부터가 깨끗하고 쾌적한 캠퍼스의 시작입니다. 쓰레기들로 캠퍼스가 아파하는 일이 없는 그날까지 전대하고 여러분들의 쾌적하고 깨끗한 캠퍼스 생활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UBS 캠페인이었습니다. 전북대학교 방송국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강마루 회덮밥에서 1인 식사권을, 마이마이 치킨에서 5,000원 할인 쿠폰을, 모두랑 떡볶이에서 떡볶이 2인분 세트 교환권을, 수라청에서 1인 식사권을, 심쿵다방에서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엉터리 생고기에서 1인 식사권을, 이삭토스트에서 햄치즈 토스트 교환권을, 인앤아웃에서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 이상으로 3월 12일 화요일 오늘의 점심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